자, 이번 시간에는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내부 구조. 자, 별의 내부 구조는요, 별이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계열성이 될 거 아닙니까? 주계열성. 자, 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정력학 평형.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과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중력과, 자, 이거 기체압이라고도 합니다. 기체에 의한 압력. 중력과 기체에 의한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당연히 중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중력이 크면 이때는 수축해요. 자, 압력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처음에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죠? 자, 걔네들이 중력 수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중력이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수축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1학년 때도 수업을 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이게 주계열성이 나중에는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거성이 되잖아요. 왜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저 중력보다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짜 별, 이 주계열성은 어떻다고요? 주계열성은요, 그렇죠.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별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라고요?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뭐라고요?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별 내부에서요. 별 내부에서 이제 온도 경사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별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가 커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온도 경사와 불투명도가 크면 대류가 일어난다. 자, 반면에 온도 경사와 불투명도가 얘네는 큰 거예요.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복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차이점 좀 알아두세요. 자, 대류는 뭐예요? 직접 물질이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사는 뭐예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그럼 대류는 뭐예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물질이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복사는 뭐예요?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동하는 게 아니죠? 얘가 복사를 방출해요. 전자기파를. 빠숑. 그럼 또 얘가 그걸 흡수해요. 또 빠숑. 또 흡수해요. 빠숑. 이렇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사에서는요. 물질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언제 대류가 일어날 것이고 언제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될 것이냐. 온도 경사가 크고 불투명도가 크면 대류가 우세하다는 거죠. 반면에 온도 경사와 불투명도가 작으면 복사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투명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투명도는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자, 그다음에 밀도가 클수록 작을수록, 밀도가 클수록 불투명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그다음에 밀도가 클수록 불투명도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주계열성의 그러면 내부 구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구분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질량이 큰 경우에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경우에는 이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핵과 복사층으로 나뉘어져요.
별의 내부가 핵과 복사층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핵에서는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류가. 자, 무슨 얘기냐? 잠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별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얘가 뭐예요? 핵이에요. 얘가 핵.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사층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핵인데 이 핵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반면에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빠숑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얘는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자,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커요. 2배 이상이 돼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 되죠. 그러면 수소핵융합 중에서도 어떤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CNO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CNO 순환 반응이. 이 CNO 순환 반응은 어때요?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자, 온도에 민감하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에 온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CNO 순환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CNO 순환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차이가 클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의 온도 차이도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죠. 온도 차이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CNO 순환이 어떻다요? 얘는 온도에 민감하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얘네들은 온도 경사가 크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복사층은 뭐예요? 자, 복사층은요, 얘네들은요, 질량이 크니까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불투명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불투명도. 불투명도도 작은 거죠. 온도는 높고 불투명도는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류보다는 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의미 이해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네 번째로요, 질량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이, 이렇게 해볼까? 질량이 태양 질량 2배보다 작은 경우죠. 자, 여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 별, 태양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복사층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뭐가 존재하게 된다? 대류층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별이 있는데 중심부에는 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뭐가 있고요? 복사층. 얘가 핵이고요. 얘가 복사층이고요. 얘가 대류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은 말 그대로예요.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복사층은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사층만 해도 별 내부니까 온도가 어떤 거예요? 복사층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투명도가 커요, 작아요? 불투명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대류층으로 오게 되면 이제 내부의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도달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온도 경사가 커지게 되고요. 불투명도 어떻게 돼요? 불투명도도 크기 때문에 뭐의 형태로? 저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있고 전자기파 빠숑, 흡수, 빠숑, 흡수.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를 공급받은 애가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류를 통해서 올라와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류에서 대류가 상승하는 곳과 하강하는 곳이 온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온도가 높을 거예요. 하강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겁니다. 상승하는 곳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흰색 쌀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별 내부에, 별 표면 바로 아래 뭐가 있게 되면, 대류층이 있게 되면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더 밝게 보여서 흡사 무어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쌀알처럼 보이게 됩니다. 쌀알처럼. 이 쌀알무늬, 이걸 쌀알무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쌀알처럼 보이는 이 쌀알 부분이 뭐예요?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층 존재 뭐를 의미한다? 쌀알무늬가 존재한다.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쌀알무늬가 관측된다? 그렇죠. 표면 아래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 대류층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냥 묶어서 질량이 태양 질량 2배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가끔 이러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보다도. 그렇죠. 질량이요.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게 아니라 태양 질량의 0.26배, 태양 질량의 0.26배보다도 질량이 더 작은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별 전체가 대류를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질량이 작으니까 에너지가 낮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불투명도가 높아. 온도 9배가 커지겠지? 온도 경사가 커져요. 그러면서 별 전체가 대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시험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가 많이 출제가 돼요? 얘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알아봤고요. 자, 이제 누구로 가볼까요? 그렇죠. 거성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거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거성의 내부 구조. 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이게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별의 진화 과정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주계열성이 있어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소핵융합. 자, 그러면 수소핵융합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계속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헬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중심부의 수소가 다 떨어져요. 다 뭘로 바뀌어버려요? 헬륨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다 보면 중심부의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뀐다. 수소가 고갈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소핵융합에서 수소가 원료잖아요. 근데 원료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수소핵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수소핵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수소핵융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심부의 핵이 온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저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되겠어요? 자, 이거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중심부의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그렇죠.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자,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돼서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을 할 수 없으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중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부의 핵은요, 중력과 압력의 평형, 정력학 평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뭐가 더 커진다고요? 중력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중력이 압력보다 더 크니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된다 이거죠. 중력 수축을 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일부는 복사로 방출되고 일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온도를 높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의 헬륨 원자 핵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중력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방출된 에너지 때문에 이 핵의 바깥쪽 층이 요 층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얘네들의 온도가 얼마까지 높아져요? 1000만 K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1000만 K까지 높아지면 여기서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상황 이해되죠? 아까 요 안에 있던 수소는 다 고갈됐어요. 하지만 이쪽에는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중심 핵이 중력 수축을 한다. 그 중력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바깥쪽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수소핵융합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수소각 연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각자는 껍질 각자예요. 중심 핵을 감싸고 있는 껍질, 이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자, 수소각이 핵융합을 일으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연소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각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수소각이 연소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 에너지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져요? 그렇죠.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바깥쪽 층은 중력과 압력의 평형이 깨져요.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소각이 연소하면서 별의 외부층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외부층이 팽창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표면 온도는 그렇죠. 낮아지게 됩니다.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반지름은 커져요. 자,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반지름이 커진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광도예요, 광도. 자, 광도는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였죠?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증가하는데 대체적으로요, 태양과 같은 정도에서는요, 반지름의 증가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광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은요, 얘 효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광도가 거의 변화 없이 간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층이 팽창하면서 반지름이 커진다. 표면 온도는 감소한다. 이건 질량이 크든 작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반지름이 커지니까 별의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클 거자를 써서 거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성의 내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양파 껍질 구조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양파 껍질 구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 헬륨 원자 핵이 중력 수축을 했죠. 얘가 중력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돼서 수소각이 연소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층은 다시 팽창해서 거성이 됐죠. 그런데 이 중심부에 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은요, 계속 중력 수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얘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요? 1억 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부산물이 뭐가 생겨? 탄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헬륨 원자 핵도 그 헬륨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헬륨 원자 핵도 다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평형이 깨지면서 탄소로 이루어진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온도가 8억 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또 뭐가 일어나요?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겠죠. 그럼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생기겠죠. 그러면 산소가 다시 또 중력 수축을 해요? 그럼 또 규소가 생기고, 규소가 또 중력 수축을 해요? 또 핵융합을 하면 철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핵융합이 단계별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심부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철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핵융합이 연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별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만 수소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수소 핵융합결과 헬륨이 존재하고 그 안쪽에는 탄소층이 존재하고 그 안쪽에는 또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규소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뭐가 존재하게 된다? 철이 존재하는 이와 같이 양파 껍질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별의 질량이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은 이렇게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핵융합까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질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거는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내부 구조를 살펴봤어요. 이 별의 내부 구조의 차이는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 진화 과정은 질량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문학 분야 이제 우주론은 빼고는요,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별의 탄생과 진화예요.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이것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에서 공부한 별의 내부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아무튼 좀 주제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이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해서 중간고사 진도를 끝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한번 해보자. 별의 탄생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성운이 중력 수축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원래 별과 별 사이의 우주 공간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진공보다도 더 진공에 가까워요. 아무튼 근데 뭐가 있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별성자, 사이간자. 근데 이것이 이제 밀도가 크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 성운이라고 한다. 자, 성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발광 성능에 따라서 뭐 발광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그렇게 나누거든요. 이 중에서도 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슨 성운이냐면 암흑성운이라고 보면 돼요. 암흑성운은 뭐냐면 하늘의 어느 방향을 봤더니 별이 하나도 없어요. 암흑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봤는데. 왜일까요? 여기에 성운이 밀도가 높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오는 별빛을 이 성운이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맣게 보여지는 거. 이게 암흑성운이에요. 자, 이러한 암흑성운은 어때요? 중력하고 압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게 되겠어요? 그렇죠. 중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예요? 저온이면서 고밀도인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력 수축을 하려면 중력이 압력보다 커야 된다.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온도는 낮고 밀도는 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알죠?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집니다. 밀도가 커지면은요, 중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중력이 압력보다 커져야 되니까 온도가 낮아서 압력을 떨어뜨리고 밀도가 커서 중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성운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시성이 되는 거예요. 원시성. 자, 원시성은 우리가 흔히 저온이고 고밀도고 이제 구형을 이룬 단계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원시성 다음 단계를 전주계열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시성, 전주계열성 그냥 같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뭐 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전주계열성은 표면의 온도가 1000K에 다다르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 이름 그대로예요. 주계열성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얘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얘는 에너지원이 뭐라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이제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갓 태어났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년 주계열성은 뭐라고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어떤 상태에 다다른다? 정력학 평형 상태에 다다른다. 이 주계열성 이전 단계에서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중력이 압력보다 큰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좀 더 중력 수축이 빠르냐, 느리냐. 하지만 이제 주계열성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정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의미 이해됐죠? 자, 이 과정을 잠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우리가 앞에서 HR도 그려봤잖아요. 자, 가로축에는 분광형이 있었죠? 온도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AFG, KM이었죠. 자, 세로축은 뭐였어요? 절대 등급이었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광도가 대신해도 되는 거죠?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였죠. 자, 이와 같이 분광형과 절대 등급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상에서 자, 주계열성은 어떻게 분포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고 했어요.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이게 주계열성이다. 이게 주계열성.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원시성, 전주계열성을 얘기했죠? 자, 원시성은 어디에 분포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분포해요. 자, 주로 이제 HR도에 어디? 그렇죠. 우측에 분포하는데요. 질량이 큰 애가 우측 상단에 분포하고요. 질량이 작은 애는 우측 하단에 분포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큰 원시성은 어떻게 진화를 해가느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갑니다. 반면에요, 질량이 작은 원시성은 어떻게 진화를 해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갑니다. 자,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큰 애들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진화합니다. 자, 질량 큰 애들은 수평으로 진화한다. 자, 근데 질량이 작은 애는 어떻게 진화해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진화한다. 수직 진화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거 금방 갑니다. 예, 서서히 갑니다. 자, 진화 속도가 어떻다? 진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자, 반면에 얘는요,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으로 가는 진화 속도가 어떻다? 얘는 느리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좌측 상단의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해가는 거죠. 자, 반면에 질량이 작은 애들은요, 주계열성이긴 한데 주계열 중에서도 우측 하단으로 진화를 해간다 라는 얘기죠. 자, 의미 이해됩니까? 얘가 질량이 큰 애, 얘가 질량이 작은 애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줄만 알면 됩니다. 수평 진화, 수직 진화, 빠르다, 느리다, 이런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질량이 크면 중력 수축이 빨리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소핵융합이 가능한 온도까지 금방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요, 오늘은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는 별의 처음 탄생 과정, 그것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 거성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종말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